자, 첫 번째 사연은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게 제목만 보면 그냥 과목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사연이 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때몇은 제가 판결을 내려드리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판결이기 때문에 야, 너 왜 저번이랑 내 주제가 비슷한데 왜 판결이 달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연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심지어 똑같아도 그날 기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방송이에요, 원래.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우악걸님이 올려주신 몇 대 몇 판결 그건데, 지금 이제 2학년입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농어촌 학교고요. 과중입니다, 과중. 농어촌 과중학교고 2점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포인트를 제가 하나 좀 짚어드리면, 그 부모님들이 과학 중점학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막 좀 뭐랄까 이게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과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중이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과중이 그 지역에서 좀 그래도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좀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치면 과중학교가 그 지역에서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교도 과중학교인 지역이 있고, 이렇게 농어촌 학교인데도 과중학교인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과중학교의 메리트란 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학종으로 이제 원서를 썼을 때. 네, 그래서 과중인데요. 그러니까 이 과중인 건 알겠는데 뭐 우리 학교는 정말 과중으로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걸 좀 짚어드리고요. 시작을 하면, 뭐 당연히 투과목은 원과목, 투과목, 과학 다 듣는 거고, 과중학교니까 다 듣는 거고, 요즘에 그 투과목을 3과목만 듣게 하는 과중학교도 있던데 그건 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등급이 나오는 과목 중에 화법과 작문이랑 생활과 윤리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 싹 다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아이가 인솔하기에는 성적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죠? 2등급 후반이니까. 네. 그래서 화법과 작문과 생윤을 할까? 아니면 그 기하, 미적분 및 물화생지 2 과목에 올인해야 되는지 고민이다. 근데 이 학생은 국어랑 사회 쪽이 성적이 또 잘 나온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부터는 2 과목에도 다 안 들어도 돼요? 네. 그럼 더욱더 2 과목을 다 들어야죠. 참고로 여담인데, 지금 3학년 학생들부터는 이제 2 과목, 4과목, 그러니까 가탐 2, 4과목 강제 이수가 없어졌다면, 그래서 3과목을 듣는 건 아이들이. 4과목을 들어야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가중을 왜 간 거야, 그러면, 가중을 왜 갔는데, 아니 7과목 들을 바에는 4과목, 8과목 채우라 이거야. 8과목 채우라고. 응? 그 한 과목 빼서 뭐 할 건데요, 거기서. 이왕 그렇게 듣는 거. 예시상수 내가 가중을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쨌든 짚어드렸고요. 화를 안 내기로 했는데, 그죠? 네, 화를 안 낼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화를 안 낼 거다. 근데 이 학생은 지금 보면 국어랑 사회가 더 잘 나오잖아요. 얘는 그럼 인문계인 거야, 사실은. 얘가 인문계였으면 성적이 이거보다 더 잘 났을 것 같아.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제가 이거를 방송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3월달 3번째 주제인가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연계열이 아니라 원래 인문계열을 가야 될 아이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인문계열을 가야 될 아이인데 인문계 가면 인생 망한다 그래서 제 자연계열을 가가지고 지금 인지 부조화, 성적 부조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겪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런데 뭐 어쨌든 그걸 다룰 건 아니고 요것만 결정을 좀 해볼게요. 우선은 미적분 기하를 해야 되냐, 화법과 작문이랑 생윤을 해야 되냐,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미적분 기하는 당연히 듣는 거겠죠? 만약에 화법과 작문이랑 생윤을 들으면 미적분이랑 기하를 못 듣는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뭐 미적분 기하만 할지 아니면 미적분 기하 받고 화작 생윤을 할지 일단 결론을 내드리면, 뭐 약간 열받으시겠지만, 자, 이건 이제 5대5입니다. 이건 5대5예요. 5대5예요. 제가 이 사연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몇 대 몇이란 걸 사연을 물론 판결도 해드리지만 올리신 분들
그 사연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대입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과목 선택은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뚜렷한 기준이 없고 2015 개정교육과정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일단 과목 기준을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시작하는 그때 이제 중3 학생들 데리고 제가 총선교회에서 처음 설명을 했었어요. 그 교육과정과 관련된 선택법에 대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가이드라인은 자, 일단은 내신 성적을 잘 받는 선택이 제일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진로와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는 그거는 학종인데, 자, 학종이라도 아직 교육과정이 이제 점점 반영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일단은 그 제가 설명해야 할 당시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일단은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선택을 하라고 그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데, 그죠? 곧 2022 개정교육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간혹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뭐 그런 이렇게 뭐 그 학과 가려면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데요. 뭐 이 학교 가려면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데요. 저렇게 하려면 이렇게 무조건 들어야 된다요. 이렇게 무슨 정답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게 어머님들이 한 말은 아니죠. 부모님들이 듣고 저한테 전해주시는 거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이 사연 자체가 내용이 적어가지고 제가 판단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무조건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자연계로 무조건 가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자연계 진학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학종의 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적 기하는 당연히 하는 거고 생용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작만 하고, 그쵸? 화작까지만 하고 전반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에서 활동 중심으로 힘을 주는 게 맞고, 이 아이가 난 잘 모르겠고 엄마 나 인문계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생용까지 받고 해서 최대한 그 일반 선택 과목을 받아서 등급을 개선시키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행위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수능 올인한다. 참고로 농어촌 학생들이 수능 올인했을 때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근데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 어차피 농어촌 학생들은 수능 올인 안 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큰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 올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화법과 작문 생일 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수능 올인인데 엄마 나는 그냥 좀 아닌 것 같아. 수능 올인할 거고 그냥 차라리 인문계로 칠게. 나 사탐 칠게. 확통이라. 그러면 해야 돼요. 생활과윤리를. 그게 아니라 수능 올인이고 내가 자연계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미적분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든 거니까 뭐 더 디테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 상황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달리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려면 이거 해야 되고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일단 5대 5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는 교육과정이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애들은 이미 딱 과목 선택했을 거니까 1학년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은 본인 상황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예전 선배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액션을 취하는 게 일단 맞아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야 됐고 일단 성적만 잘 맞아. 그리고 성적만 잘 맞으면 일단은 대부분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성적도 잘 맞아야 되지만 과목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영양학과 학종과 교과를 생각하는데 과탐이 자신 없으면 사탐 선택해도 되냐? 되죠? 되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학종을 쓸 때는 과탐 자신 없어서 사탐 선택했을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겁니다. 요즘 대입에서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컨설팅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 하면서 저희가 컨설팅 내용에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이미 선제적이 아니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저희가 뭐 입시왕 컨설팅 받으신 분들은 뭐 그냥 좋아요 아니면 그냥 뭐 하고 말 텐데, 그 내용들이 다 연구가 엄청나게 잡혀 있고 체계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들만 저희 전달하는 시스템이에요, 진짜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치, 진로 선택을 중요하게 본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진로 선택을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성적을 중요하게 볼 수도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이 중요하다고 아이가 뭐 물리 막 들었는데, 물리 이런 걸 막 들었단 말이야. 근데 물리학 들었는데 7등급이야. 그럼 얘는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상황에 따라
그 정말 개별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의 교육 과정도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물리가 안 열리는 학교도 있어요, 실제로. 심지어 기하가 안 열리는 학교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 선택이 아니라 이미 내가 정해야 될 과탐 과목들입니다. 정해져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학생과 충분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